익산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확보한 국비가 7,9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6년 연속 국비 8천억 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주요 관광지를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준비해놨습니다. 군산에서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 제도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확보한 국비가 7,900억 원에 이릅니다. 시는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 심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6년 연속 국비 8천억 원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의 국가 예산이 7,886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21년 정부 예산안 7,181억 원보다 705억 원 증가한 7,886원으로 약 9%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익산시의 내년 국비 확보 사업은 365건, 이 가운데 계속 사업은 339개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 263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76억 원, 국립치유해숲 조성 36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57억 원, 익산 고도보전 육성 215억 원 등입니다. 신규 사업은 신성장 동력 사업과 관광도시 거점 사업 등 26개입니다. 엑살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나바위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억 8천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34억 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주요 전략 사업 가운데 정부 예산 반영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17억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1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7억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문화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공모사업은 올 하반기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과소 미반영된 사업 위주로 9월부터 12월까지 있을 국회 단계에서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 출신 주요 정부 인사 등과 주요 사업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서 익산시는 국회 증액 활동으로 6년 연속 국비 8천억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북사업 예산은 8조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어제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7조 5천억 원보다 6.5% 늘어난 8조 312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신규 사업은 2,500억 원, 계속 사업은 7,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반영 예산은 새만금 공항 건설 200억 원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5,300억 원,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지형 조석 30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가 농식품 분야 투자 생태계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익산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식품 산업의 투자 촉진 및 농식품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정책금융 전문기관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내 농식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 펀드 투자 유치 기법 등 익산 내 농식품 분야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8대 군산시의회 제4기 예결위원 가운데 사퇴한 3명을 대신하는 추가 선임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조경수, 설경민, 신영자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으로 김영자, 한한길, 지혜춘 3명의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빚어진 예결위원 선임을 둘러싼 의회 내 불협화음이 일단락됐습니다. 우종삼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7,976명으로 확정하고 지급에 들어갑니다. 시는 추석 전인 오는 17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 모두 48억 원을 지급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입니다. 농민수당은 30만 원권 선불카드 2장으로 지급하며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합니다. 익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으면 KTX 익산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버스로 연결하는 익산형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소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세종시 실증단지를 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가 적용된 시범 운행지구에서만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세종, 광주, 대구 등 6개 지역의 일부 구간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익산시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익산 도심 지역은 하나로 등 동서 6개 축, 남북 9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이 구축돼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실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또 익산과 이동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전주와 군산, 김제 등과 이어진 자율주행 광역 클러스터 체계 구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광역 클러스터 체계가 구축되면 전국적인 자율주행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다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익산형 자율주행 서비스는 KTX 익산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버스 서비스, 그리고 원광대병원 등 의료 수요에 대응할 자율주행 긴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노리고 있는 익산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보고 상용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움 착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이로움 착한 가맹점은 지역 화폐를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 스스로 자체 할인을 해주는 업소입니다. 착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서 할인율은 5%와 7%, 1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율 10%가 적용된 착한 가맹점을 이용하면서 익산 시민이 10만 원을 결제했을 경우 소비촉진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최대 2만 9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모집이 어제 마감됐으며 현재 정확한 집계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5만 명에서 40만 명의 권리당원이 모집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도내에서 24만여 명의 권리당원을 모았지만 정작 경선 투표권을 인정받은 권리당원은 8만 3천여 명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차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은 고향인 익산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등과 소통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4연패는 있을 수 없다며 익산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가 적격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복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인 만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동네 서점의 책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107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한 사람당 5만 원가량의 책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교육감의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교육재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군산에서 최근 5년 동안 50건이 넘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보험에 가입한 도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청소 차량 바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아파트 정문 앞에 깊이 1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싱크홀이 생겼다고, 조금 생겼다고, 생길 것 같다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냥 가셔가지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싱크홀에 차가 빠진 상황이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싱크홀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꺼내기 위해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인데도 시민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배상보험에 가입된 주요 도로는 구간별로 250여 곳. 군산시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한 해 4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상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피해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포기합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재반 서류 들어가는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분이면 9분 정도는 포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해서. 이 때문에 군산시가 시민 대신 국가 배상 신청을 맡을 수 있도록 대민행정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고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군산시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군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하자면 보험금이 너무나 막대하니까 피해 배상을 위해 영종을 보험 가입을 세분화시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 배상 신청도 군산시에서 10일을 위해 대신해주는. 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15건. 최근 5년 동안 5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지난해 8건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싱크홀.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배상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5명입니다. 지역 발생 1,992명, 해외 유입 33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2,29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일부터 1일 오전 7시까지 2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을 비롯해 군산 6명, 익산 5명, 임실과 부안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해외 유입 사례도 3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61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81번까지의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2.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의 경우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뒤를 이어 50대가 78명으로 16.2%를 차지했습니다. 10대는 8.52%, 10대 미만은 4.57%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종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5,34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3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6일 자정부터 공원과 광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군산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어청도 서남서쪽 67km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돈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진안 등 4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진안이 47.5mm로 가장 많고 이어 김제 40mm, 정읍 37mm 등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익산 춘포면 세월교와 전주 효자다리 등은 통제됐으며 군산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은 중단됐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정북도당은 1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한승진 전주시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입니다.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가 준공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부안군 장신리 일대 7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마련을 위해 56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를 거쳐 부안군 대학리 일대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내 미인과 대안 교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미인과 대안 교육시설은 전주 7곳과 진안 3곳 등 모두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인과 대안 교육시설인 만큼 코로나19 대비 계획과 방역 준비, 거리두기 준수 등이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재난현장 통합지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발빠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 시스템은 별도로 마련된 작전상황실에서 출동대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시스템의 활용으로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주민 9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군산시청은 어제 오후 6시 8분경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4대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전원은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되었고 군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전신주에 지어진 까치집으로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정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성산면의 한 주택가에서 야생뱀이 나타났으나 119 구조대가 안전하게 포획했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성산면 한 주택에서 길이 1.2m의 야생뱀이 위협을 가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한 당시에는 야생뱀이 이미 주택 안까지 들어가 있었던 상황으로 뱀을 포획한 뒤 야생에 방사했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뱀이 시원한 곳을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광학원 제14대 이사장에 성시정 교무가 선임됐습니다. 원광학원은 어제 열린 법인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성시정 교무는 원불교 중앙총부 기획실장과 종법사 법무실 실장, 원광학원 감사,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제14대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한편 원광학원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원광디지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인화공원 내 비포장 메타세커이아 길에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을 개통했습니다. 장애가 없는 길을 뜻하는 무장애 나눔길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군산시민예술촌이 2021 스릴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 135세대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21도에서 시작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 날씨는 22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